오늘은 상대방이 후폭풍 세게 오게 만드는 비밀 카톡 공식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헤어진 분들이 진짜 많이 쓰는 카톡이 상대방 입장을 공감하고 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이성적인 해결책을 얘기하려고 해요. 제외 유튜버들이 하도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마라, 감정적인 문자 보내지 마라 이러니까 아예 감정에 대한 얘기는 싹 빼버리는 거죠. 근데 제외는 아무리 그래도 감정을 빼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해결책 제시는 그래도 상대방이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예 나한테 감정적으로 질려있는 상태에선 이런 얘기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결국 제외는 감정, 이성 모두 영향을 줘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영향을 줘서 시간이 갈수록 내 의미를 깨닫고 후폭풍이 오게 되는 카톡 작성법을 말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감정을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대상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 신경도 안 쓰다가 어느 순간 반려견이 아프거나 노견이 된 걸 인지했다고 쳐요. 그럼 그 순간에 어릴 때 산책하던 기억,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줬던 기억 이런 게 떠오르면서 정말 조건 없이 나한테 사랑을 준 존재구나 이런 의미를 깨달아요. 그럼 이때 내가 우리 토토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정도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이라도 더 산책시켜주려 그러고 비싼 간식도 사주고 더 잘해주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계기가 생기고 의미를 깨닫고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4단계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의미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제외에서 감정을 깨닫게 만드는 것보다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후폭풍도 결국 내 의미를 상대방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의미 상기를 시켜야 돼요? 지금부터 말해드릴 3가지 장문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문장 구성 방법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징제를 이용하세요. 상징제가 뭐냐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한 가지 단어로 상정하는 비유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베스트셀러들 보면 이런 상징제를 제목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알만한 예시를 들자면 넛지, 스틱, 시크릿 이런 게 전부 다 상징제거든요. 넛지는 팔꿈치로 쿡 찌른다 이런 뜻인데 행동심리학적으로 간접적인 선택 개입을 하는 걸 말해요. 이걸 넛지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한 거죠. 스틱이나 시크릿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300일 만에 제외하는 방법 이런 것보다 제외 역설계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에 이끌리는 이유가 책 제목에서 대충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다 보니 열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고 또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감정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이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연예인들이 팬들한테 말하는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사랑이나 표현 자체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제를 이용해서 이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상징제는 내가 어떤 연애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셔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장기 연애를 한 경우에 가족, 서로에게 또 하나의 부모, 짧은 연애지만 강렬한 연애를 한 경우에 여행,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이런 상징제를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근거가 될 뒷받침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결국 넌 나한테 어떤 사람이야 이런 상징제를 얘기한다는 건 일종의 주장이에요. 내 입장에선 넌 나한테 가족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 뒤에는 내가 왜 상대방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그 근거를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그동안 내가 느낀 고마운 감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넌 나한테 가족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상징제를 썼다면 서로 20대를 함께 보내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은 너였어 이렇게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가족한테도 걱정을 끼칠까 말 못하던 것들을 너한테는 모두 말할 수 있었어 이런 과거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꼭 써줘야 돼요. 세 번째로는 미래 이익 제시가 있어야 돼요. 후폭풍이 오게 하려면 앞의 얘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상대방에게 미래에 제공하려 했던 이익을 넌지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한테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려고 했어. 다음 달부터 일을 줄이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 이렇게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는 당장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도 상대방을 꼬시고 설득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도 앞에서 상징제를 쓴 것처럼 미래에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미래상, 배우자상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때까지 네가 나한테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편으로 너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 여유를 되찾는 순간 그 모든 행복과 여유는 너의 몫이라고 생각했어. 이런 얘기나 상대방이 사업을 하는 남자라면 난 네가 네 일에 모든 집중과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네 인생 최고의 서포터가 되어주고 싶었어. 부부끼리 가사니 육아니 기싸움 벌일 게 아니라 네 위치에서 네가 제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었어.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상징제를 쓸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말한 상징제가 상대방한테도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넌 나한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어 이런 상징제를 썼다고
쳐요. 이 말은 나는 너한테 계속 의존하고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넌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죠. 상대방 입장에선 결국 얘 옆에 있으면 나는 손해를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징제인 거죠. 그래서 상징제를 선택할 때는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이 있는 상징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 같은 건 필요 없나요? 물론 필요해요. 이 3단계 카톡을 통해서 상대방 감정과 이성에 모두 영향을 줬더라도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서 걱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회는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뒤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얘기해 줘야 되지만 제 추천은 먼저 오늘 배운 3단계 얘기를 해두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 카톡 보낼 때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이 겁나서 장문 카톡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아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메시지가 많을수록 문장의 전달력은 떨어집니다. 한 번에 하나씩 깨닫게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먼저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상대방이 영향을 받은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해결책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제외 효율이 좋습니다. 어때요? 막연하게 무작정 글 쓰려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여러분이 여기서 어려워하는 게 상징제를 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그냥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댓글에 쓰시면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도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